안녕하세요, 김지윤입니다. 오늘은 특별히 외교부 채널에서 여러분을 만나 뵙겠습니다. 네, 여러분 올해가 한국과 베트남이 수교를 한 지 꼭 30년이 되는 해입니다. 한 베트남 수교 30주년을 맞이해서 굉장히 특별한 분을 만나러 왔는데요. 신임 주 베트남 한국 대사이신 오영주 대사님이십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신임 주 베트남 한국 대사로 부임 예정인 오영주입니다. 오늘 이렇게 만나 뵙게 되어서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대사님 14대 주 베트남 한국 대사로 임명이 되셨어요. 먼저 축하의 말씀을 먼저 드리고요. 굉장히 중요한 시기에 또 막중한 책임을 지게 되셨습니다. 소감 한마디 부탁드릴게요. 네, 축하 말씀 먼저 감사드립니다. 말씀하신 대로 1992년 12월 22일에 한국과 베트남이 수교하였습니다. 또 30주년을 맞아서 제가 베트남의 한국 대사로 부임하게 되어서 개인적으로 외교관으로서 굉장히 영광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더불어서 또 굉장히 책임감, 부담감도 크다고 생각을 합니다. 벌써 30년이 됐나 싶은 생각이 네, 들더라고요. 그렇죠. 첫 여성 베트남 대사시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 부분도 굉장히 좀 눈에 띄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대사님 이력을 조금 뒤져봤습니다. 근데 너무 길어갖고 보고 읽어야 될 것 같아요. 짧게 해주시죠. 주 후쿠오카 영사를 지내셨고 국제연합과장, 주 중국 참사관, 주 UN 차석대사, 외교부 개발협력국장, 외교안보연구소장 이렇게 쭉 제가 읊어드리니까 어떠세요? 옛날 일이 이렇게 주마등처럼 지나가진 않으세요? 네, 그렇습니다. 감회가 새롭네요. 올해가 한 베트남 수교 30주년인데 저는 올해가 외교부 입보한 지 34년이 되는 해입니다. 저희가 이제 외교부에 들어왔을 때는 외교관으로서 여자가 거의 없었던 시기이기 때문에 몇 분이나 있었나요? 제가 이제 4번째 여자 외교관이었습니다. 그래서 항상 저희 앞에는 이제 곧 은퇴를 앞두고 있는데도 최초의 베트남 여자 대사라는 타이틀 가지게 되었습니다. 이제 신임 주 베트남 한국 대사로 가시면은 내가 대사일 때는 이런 두 양국 간의 관계에 좀 이런 변화를 두고 싶다. 뭐 이런 부분도 계실 것 같으세요. 네, 물론 그런 욕심이 없는 건 아니죠. 기본적으로 한국과 베트남은 지난 30년간 정말 많은 발전을 해왔고 좋은 관계를 지금 가지고 있습니다. 저는 그러한 발전을 바탕으로 해서 앞으로의 30년 한 베트남 관계를 계획하고 비전을 만들고 그러한 것에 약간의 초석이 되고 싶은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좀 더 미래지향적인 한 베트남 관계, 그런 베트남 관계를 위해서 기여할 수 있다면 외교관으로서 굉장히 보람되겠다 하는 생각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난 30년 동안 한국과 베트남이 어떤 길을 걸어왔는지 조금 살펴봐야 될 것 같은데요. 제가 알기로는 베트남이 우리나라의 3위 수출국 그리고 6위 수입국이라고 들었고요. 그러니까 수교를 맺었었던 이제 1992년에는 이 교역이 5억 달러 정도였는데 작년 기준으로 봤을 때는 이제 807억 달러, 161배가 증가를 한 거거든요. 경제 교역 상대로서는 베트남이 거의 4위에 올랐다라고 보는 것 같은데 좀 설명을 좀 해주시겠어요? 말씀하신 대로 사실 한 베트남 관계를 지난 30년간 견인해온 것은 경제 분야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데이터를 보면 더 쉽게 체감하실 수 있는데요. 베트남에 대한 제1위 투자 국가입니다. 사실 이제 양국이 2023년까지 1,000억 달러의 교역 규모를 가져가자라고 하는 여러 가지 기대, 목표가 있었는데 달성한다고 합니다. 우와, 그만큼 이제 양국 간의 교역이 굉장히 많은 상황이죠. 그러니까 경제 관계를 굉장히 그렇게 긴밀하게 하다 보니 지금 9,000개의 크고 작은 기업들이 베트남에서 활동하고 있습니다. 9,000개나 돼요? 네, 어마어마한 숫자라고 네네.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교민도 지금 베트남 전역에 20만 명이 넘고요. 베트남에서도 한국에 거의 20만 명이 넘는 사람들이 한국에서 거주하고 있습니다. 이 인적인 관계가 굉장히 많아지니까 다양한 또 문화적인 교류가 있고 너무 잘 아시겠지만 뭐 K-팝과 K-드라마 또 우리 여러 가지 한국의 문화에 대한 베트남의 수용도는 아세안에서 제일 높다. 저는 그렇게 듣고 있습니다. 그런데 또 시내 나가시면 베트남 식당들이 굉장히 많아졌죠. 네네. 그러니까 한국에 있어서도 그런 베트남에 대한 문화에 대한 관심 또 우리 한국의 베트남 관광객은 코로나 전에는 2019년 통계를 보시면 거의 500만 명이 베트남을 방문했습니다. 지금도 한국이 가장 가고 싶은 나라 2위에 베트남이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양국 간의 관계는 경제가
끌어가면서 전 분야로 확산해 왔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사실 이제 코로나19 때문에 많이들 못 나가셨거든요. 조금 풀리기 시작하면서 이제 예전처럼 휴가를 간다든지 할 때 네. 많은 분들이 베트남 생각을 하시더라고요. 네. 그 베트남에서도 한국이 굉장히 인기가 많다고 그렇죠. 들었거든요. 그렇습니다. 또 한국어를 배우고자 하는 학생들이 굉장히 많다고 합니다. 그래서 베트남 정부에서는 교육부에서 한국어를 수능 시험, 대학 수능 시험의 공식적인 제2외국어로 채택을 해서요. 한국어를 공부하고 대학을 가는 학생들도 이제 많아지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죠. 그렇군요. 요새 글로벌 경제가 워낙 안 좋다 보니까 또 이게 이제 신생 국가한테는 좀 타격이 크잖아요. 그러니까 한간에 무슨 뭐 베트남이 국가 부도가 난다. 한국 기업들이 철수를 한다. 뭐 이런 얘기가 있던데 다 낭설인 거죠? 네, 그건 가짜 뉴스라고 네네.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신 있게 제가 말씀드릴 네. 수 있고요. 사실에 기반하지 않는 가짜 뉴스들이 한국과 베트남의 관계, 특히 시민들 간의 관계에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얼마 전에 세계은행은 베트남의 올해 새 경제 성장률을 6.2%에서 7.5%로 상향 조정을 해서 발표한 적이 있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베트남은 코로나에서도 굉장히 잘 성장한 국가 중에 하나로 이미 정평이 나 있고, 지금 유튜브 상에서 돌고 있는 베트남 부도설이나 우리나라의 많은 기업들이 철수하고 있다, 이러한 것들은 낭설이고 네. 가짜 뉴스입니다. 신생 국가 투자 이야기를 할 때마다 빠지지 않는 국가가 베트남이었거든요. 네. 근데 그 기세를 계속해서 이어갈 것이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최근에 이제 중국에 대한 투자들이 여러 이유로 지금 감소되고 있다 맞아요. 하는 뉴스는 많이 알고 계실 텐데요. 전 세계의 다국적 기업들이 새로운 투자처를 물색할 수밖에 없고, 베트남 그 과정에서 가장 좋은 투자처로 지금 등장하고 있다, 이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굉장히 인상적이었던 부분이 또 이 베트남이 부정부패를 없애기 위한 노력을 많이 하더라고요. 그렇습니다. 부정부패는 베트남 정부가 이미 본인들이 가지고 있는 아주 큰 문제 중에 하나다라고 인식을 하고, 지금 베트남의 지도부가 부정부패를 가장 중요한 국가적인 과제로 이야기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듣자 하니까 베트남에 꽤 귀신 얘기가 많다던데요. 네, 굉장히 오싹해집니다. 그게 아마 베트남이 갖고 있는 역사랑 연관이 되어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굉장히 많은 전쟁을 네네. 겪어온 나라이기 때문에 또 많은 죽음들이 있었을 거고, 그러다 보니 그런 귀신과 관련되어 있는 에피소드들, 사실은 아니겠지만 네. 그런 것도 있지 않을까 싶네요. 지금 전쟁 이야기를 하셔서 그런데 사실 우리도 이제 베트남하고 전쟁에서 싸웠던 일이 있잖아요. 그것에 대한 이 베트남 국민들의 한국에 대한 인상이나 감정은 어떤가요? 베트남은 우리랑 수교를 하는 과정에서 공식적으로 과거를 뒤로하고 미래만을 보고 간다. 지금도 그 기조가 양국 관계의 가장 굳건한 기조가 되고 있습니다. 전쟁을 통해서 여러 가지 아픔이 있었던 것은 알지만 서로가, 베트남 국민들도 그러한 상황을 잘 이해하고 지금 한국과의 관계, 미래의 한국과의 관계를 가장 중시하고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근데 보통은 이제 경제적인 협력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좀 더 긴밀한 양국 관계를 위해서는 이제 국민들끼리 서로 좀 교감도 있고 그리고 신뢰가 있고 이런 관계가 만들어져야 되잖아요. 전쟁의 상흔을 좀 극복을 하고 그런 신뢰 관계를 만들기 위해서 우리 정부나 외교부에서 특별히 하고 있는 어떤 노력이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한국과 베트남의 관계를 경제 관계가 끌어오긴 했지만, 저는 여전히 그 밑에 근간이 되는 것은 한국 사람과 베트남 사람들 간의 이해, 서로에 대한 이해, 문화에 대한 이해, 역사에 대한 이해, 그를 통한 유대감이다. 우리의 문화를 일방적으로 알려주는 것을 넘어서서 그들의 문화를 우리가 수용하고 또 함께 쌍방이 교류하는 그런 다양한 프로그램들이 지금도 있고 네. 앞으로도 더 많아져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윤석열 대통령께서 당선되신 이후 취임도 하시기 전에 3월에 이미 베트남의 국가주석과 통화하셨죠. 그리고 베트남은 집단 지도 체제입니다. 지도자들이. 그래서 6월에는 또 당서기장과도 통화하셨고요. 총리 간의 통화도 이미 이루어졌고, 그리고 외교장관이 만나셨고요. 이러한 채널들이 많은 민간의 교류를 굳건하게 가져가게 하는 또 동력이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경제협력이라든지 문화교류 이런 부분도 중요하지만 요새는 또 이제 외교 분야에서 환경이라든지 기후변화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신경 쓰고 있는 협력이 있나요? 굉장히 중요한 지점을 짚어주셨는데, 그게 지금 한국과 베트남이 논의하고 있는 이슈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디지털 전환 시대에 어떻게 양국이 디지털을 잘 활용할 것인지, 탄소 저감을 위해서 양국 간이 이미 협정을 맺었거든요. 기후변화라는 부분들은 사실 앞으로 양국 관계 새로운 협력의 분야가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양국은 지금 양국 간의 관계를 외교 관계 최상위 관계에 해당하는 포괄적, 전략적 협력 관계로 전환하기 위한
외교적인 협의도 진행하고 있습니다. 일반인들한테는 조금 생소한 단어일 수 그렇죠, 있거든요. 그렇죠. 네, 네. 정확히 어떤 의미인가요? 외교상에는 몇 가지 단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전략적 관계입니다 하면 굉장히 좋은 것 같지만 지금 이제 관계를 시작해요 이런 느낌일 수 있고 우리나라도 포괄적 전략적 협력 관계를 갖고 있는 나라는 좀 많지 않은 걸로 알고 있고요. 이 관계를 최상의 관계 라고 이야기하고 있고 베트남은 중국, 러시아, 인도 정도만 갖고 있는 관계가 되겠습니다. 경제 협력을 넘어서서 이제는 훨씬 더 많은 분야에서 서로 간에 협력을 하고 함께 나가는 이제 그런 그렇죠. 관계가 될 것이다. 자, 오늘 이렇게 대사님 모시고 뭐 한국과 베트남 지금까지 걸어왔던 길 또 앞으로의 전망 뭐 이런 이야기를 나눠봤는데요. 대사님처럼 외교관을 꿈꾸는 젊은이들이라든지 또 외교관 후배들에게 꼭 해주고 싶은 조언 이런 게 있으실 것 같아요. 그 참 어려운 질문이에요. 왜냐하면 이거 하나의 조언이 필요하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없는 게 있는데 먼저 저는 외교는 여러분들이 일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무대가 될 것이다. 지금 한국의 외교는 한국의 국익의 최전선에서 외교의 역량에 따라서 한국의 앞길이 달라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특히 공익과 국익을 굉장히 높이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다면 외교부에 조언해 주시라 제가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외교부 후배들에 대해서는 정말 훌륭한 외교관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들이 자부심을 가지고 한국의 외교를 위해서 최전선에서 노력해 주기를 바랍니다. 네, 오늘 이렇게 함께 말씀 나눠주셨는데요. 어떠셨어요? 너무 좋았습니다. 한국과 베트남 관계에 대해서 김 박사님과 함께 심도 있게 이야기할 수 있는 기회가 돼서 저도 많이 정리가 되었고요. 혹시 이 유튜브 방송을 시청하시고 계신 분들이 있다면 베트남에 대해서 조금 더 이해를 가지시고 한국 베트남 관계에 대해서 여러 가지 생각해 보시는 기회가 되었으면 좋겠다 하는 개인적인 바람도 가지게 됩니다. 오영주 대사님과 함께 또 발전하는 한국 베트남 관계를 한번 기대해 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